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코번트리 대 웨스트 브로미치. 일단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렉섬 상대로 패배에 이제 한 차례 좀 미끄러졌지만 그래도 이후에 내리 다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좀 1위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좀 코번트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옥스퍼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무득점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며 이제 2골을 좀 기록해 이제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는 것도 이제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2골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의 공격 전개가 이제 좋지는 않다 보니까 언제든 지금 공격이 좀 식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원정에서는 더더욱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웨스트 브로미치의 그런 공격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도 뭐 이제 리그 내에서 뭐 최상위권에 좀 위치할 정도로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번트리 상대로 더더욱 좀 웨스트 브로미치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번트리라는 팀이 이제 좀 공격이 굉장히 좀 좋은 팀으로는 이렇게 좀 보이겠지만, 그 이제 공격이 좀 가려서 그렇지 수비도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는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홈에서는 챔피언십 내에서 가장 최소 실점을 좀 기록 중인 만큼 제 실점률도 가장 지금 적은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코번트리가 웨스트 브로미치에 비해 공수 방면에서 전부 다 좀 우세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원 싸움에서도 충분히 코번트리가 오히려 좀 점할 수 있는 좀 매치업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이번 경기에서는 코번트리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웨스트 브로미치의 지금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코번트리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연승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코번트리 승쪽 보는 경기. 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보드로 할게요. 네. 웨스트 브로미치가 솔직히 이거 뭐 득점을 좀 하기보다는 저는 득점하기 좀 어렵다는 쪽이 조금 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고렸을 때는 뭐 어느 반을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코번트리 승,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셀타비고. 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홈에서는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알라베스 입장에선 다행인 점은 이제 이번에는 원정이 아닌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뭐 홈 이점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살릴 만한 요소가 있는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4연전을 좀 치렀는데 예상과 달리 원정 4연전에서 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좀 원정 약세였던 그좀 셀타비고와는 많이 좀 상반된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을 만큼 최근 좀 원정에서의 좀 셀타비고는 굉장히 좀 뜨겁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힘든 원정 4연전을 다 좀 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홈으로 좀 돌아왔지만, 자, 하필 이제 홈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를 좀 만났고,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아쉽게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를 좀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로 좀 성적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더더욱 좀 성적이 좋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기대되는 부분은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로 봤을 때 그래도 대체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좀 전방 압박을 이제 강하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도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기동성을 살린 이제 공격 전개를 좀 통해서 이제 템포 빠른 좀 공격을 좀 구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뭐 생각보다는 스피디하면서 공간 창출이 이제 많을 수 있는 경기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양 팀 다 좀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알라베스보다는 지금 셀타비고의 뭐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가 더 낫다고 보고, 특히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뭐 현재 좀 측면 전개가 좋은 그저 셀타비고와 이제 측면을 기반으로 보다 더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뭐 측면 전개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뭐 공격 퀄리티도 현재로서는 셀타비고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셀타비고와 뭐 제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볼 만한 요소가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현재 뭐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4연승 중으로 이제 평소와 달리 이제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뭐 경기력 부분에서도 이제 셀타비고가 더 낫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셀타비고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네,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타비고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리버풀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르츠, 그리고 브래들리, 그리고 알리송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드, 그리고 아워니, 그리고 찐첸코, 그리고 아이나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지금 결장이 좀 많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에서 이제 레알까지 좀 꺾으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승이 끊긴 채 A매치 휴식기를 좀 맞이하고 다시 좀 돌아온 거죠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션다이치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 총 5경기를 치렀는데 5경기 중 1경기밖에 좀 지지 않으면서 이제 나름 좀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좀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확실히 지금 흐름을 좀 잡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가 좀 잦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다이치 감독 체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잘 순항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뭐 그래도 리버풀이 지금 노팅엄 상대로는 홈에서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해서 그래도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좀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그런 이점을 좀 바탕으로 진리2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23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리버풀이 좀 안필드에서는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노팅엄이 지금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좀 이기지 못했을 만큼 지금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하면서 이제 원정에서는 좀 끌려다니는 경우가 좀 많을 만큼 이제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좀 리버풀이 좀 홈에서 유리한 좀 고지를 좀 점해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경기 잘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노팅엄이 좀 다이치 감독 체제로 전환된 후 이제 공격이 더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두 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일 뿐더러 지금 득점기의 창출이 좀 떨어지는 만큼 공격 전개가 안 좋고 현재 뭐 이제 우드 그리고 이제 아워니와 같은 주축 공격진들도 지금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공격에서의 전력도 좀 약해진 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노팅엄이 지금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이제 홈에서는 좀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최근 좀 홈에서의 좀 수비는 나름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리버풀의 좀 수비를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언제든 다시 이제 수비가 좀 무너져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이제 홈에서의 좀 그런 실점률만 좀 봤을 때는 나름 좀 홈에서의 좀 수비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비르츠가 좀 빠졌긴 했지만 솔직히 지금 리버풀에서 이제 비르츠의 영향력이 그리 좀 크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이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뭐 비르츠가 이제 있고 없고와 뭐 그렇게까지 이제 엄청나게 좀 크게 좀 작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비르츠가 없다고 해도 리버풀이 충분히 좀 노팅엄 상대로는 이제 공격에서 더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리버풀이 그래도 이제 노팅엄 좀 잡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이거는 그래도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승의 마인승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썬더랜드 경기.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지만 이후에 에버튼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기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리그 경기 기준 5경기 1승 4패로 지금 풀럼이 저조한 좀 리그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리그 15위로 이제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경기력이 좀 썩 좋지가 못하고 특히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게 지금 큰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기록 중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아스날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아스날이 8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었는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썬더랜드가 이제 2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그런 좀 아스날의 좀 클린시트 행진도 좀 저지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좀 뚫리지 않았던 거죠. 아스날의 좀 수비를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썬더랜드가 좀 격파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솔직히 이제 썬더랜드가 잠시만요. 네, 잠깐만 이게 잠시 폰에 조금 알림이 와가지고 다시 좀 끄다가 이제 해서 조금 이제 지연이 됐네요. 네, 아무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그래도 뭐 풀럼이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풀럼이 최근에 수비 라인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면서 좀 턴오버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그런 좀 팀들 상대로 빠른 역습을 통해 이제 종종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는 거죠. 썬더랜드다 보니까 저는 이런 썬더랜드가 이제 풀럼 상대로도 이제 비교적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뭐 슈팅 시도는 풀럼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공격 효율성에 있어서는 이제 썬더랜드가 더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향가 있는 그런 득점기에는 썬더랜드가 이제 더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풀럼이 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해도 저는 이제 썬더랜드의 그런 촘촘한 수비에 좀 막히면서 바로 역습을 좀 허용하는 경우도 이제 생각보다는 꽤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되려 이 경기는 저는 썬더랜드보다는 이제 풀럼의 좀 실점 위험이 더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썬더랜드가 뭐 크게 좀 밀릴만한 요소는 없는 경기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래도 지금 지난 시즌 2부 리그에 있을 때보다 전력이 훨씬 더 막강해진 썬더랜드고, 그리고 그런 전력 대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런 썬더랜드가 현재 좀 주춤하고 있는 풀럼 상대로도 뭐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썬더랜드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썬더랜드 프랜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뉴캐슬 대 이제 맨시티 경기.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든, 그리고 덴번, 그리고 리버라멘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드리, 그리고 이제 코바치치가 좀 결장 중이에요.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이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최근에는 좀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뉴캐슬이고,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원정양인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확실히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맨시티가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챔스에서 돌문 상대로 4대1 대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지금 2경기 연속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그 뭐 대승도 대승인데 이제 약팀 상대가 아닌 이제 경쟁력 있는 팀들 상대로 이제 2경기 연속 좀 대승을 좀 거뒀다 보니까 그만큼 확실히 좀 맨시티의 그런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올라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만큼 확실히 좀 경쟁력 있는 팀들 상대로도 이제 압도적 모습을 좀 보일 만큼 이제 최근 좀 맨시티의 그런 좀 기세와 폼이 굉장히 최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원정이라고 해도 저는 맨시티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도크를 좀 중심으로 이제 측면이나 좀 하프 스페이스 위주로 이제 공략하는 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맨시티 상대로 이제 운영 싸움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운영보다는 그래도 압박을 좀 적절히 좀 가져가면서 이제 볼을 좀 탈취해서 이제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다는 좀 효율적인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격을 좀 구사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좀 대표적으로는 좀 빠른 역습을 어느 정도 좀 빠른 역습을 어느 정도 좀 자주 좀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맨시티한테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대체로 수비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역습에는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수비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양 팀의 그런 주요 공격 패턴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좀 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뉴캐슬이 지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 뉴캐슬의 수비가 크게 흔들리면서 다소 불안정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지금 맨시티의 공격이 좀 물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제 아무리 뉴캐슬이 좀 홈이라고 해도 이제 맨시티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뭐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랑 뭐 공수 밸런스도 이제 현재로서는 맨시티가 더 좋은 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저는 맨시티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뉴캐슬의 좀 홈에서 이제 긴 연승 행진을 좀 저지함과 동시에 이제 맨시티의 좀 긴 연승 행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빌바오.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랭키 더용, 그리고 가비, 그리고 카사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추가로 이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좀 사항이고, 그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뭐 이번 경기에서 복귀전을 좀 치른다고 해도 복귀전부터 이제 풀타임을 좀 소화할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하피냐가 이제 경기를 좀 치른다고 복귀전을 좀 치른다고 해도 뭐 교체 출전으로 그래도 복귀전을 좀 치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나키 윌리엄스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 및 이제 복귀 이슈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브리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상승세인 셀타비고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빠르게 흐름을 좀 환기시켰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리그에서는 좀 연승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레알과 1위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쪽 바르셀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오베도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루님.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하고, 특히 좀 원정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원정 경기 기준 이제 최근 좀 5경기 1무 4패로 이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원정에서의 경쟁력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폼이 준수한 좀 레시포드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은 뭐 바르셀로나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야말과 지금 하피냐가 뭐 정상 출전이 좀 가능한 상태인 걸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바르셀로나의 좀 측면 파괴력이 더더욱 좀 살아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원정에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전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측면 싸움 또한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일단은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니코 윌리엄스를 좀 토대로 어느 정도 측면에서 그래도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많이 이제 그 위협적인 모습이 좀 잘 안 나오면서 이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많이 좀 상쇄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빌바오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 퍼포먼스는 기대치가 좀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일하게 뭐 이제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수비만 좀 잘 좀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순조롭게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이제 더 좀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뭐 전력, 흐름, 경기력 등 당연 바르셀로나가 더 우세하고, 이제 빌바오의 원정에서의 큰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1엔딩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 마인승. 네, 이거는 어느 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이제 마요르카. 자, 일단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골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이제 4승 1패를 기록 중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리그에서는 3연승 중으로 이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챔스에서 파포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뭐 죄다 이기고 있는 그 비아레알이만큼 그만큼 지금 페이스가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좀 기록 중에 있지만 이제 근래 원정에서 이제 베티 상대로 3대0 좀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원정에서도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 좀 원정 경기에서는 대패를 좀 당하면서 확실히 기존의 그 좀 원정 약세인 면모를 좀 직전 좀 원정 경기에서 드러낸 그좀 마요르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비아레알이 마요르카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압박에 좀 취약한 마요르카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비아레알의 그런 압박에 좀 대응이 좀 잘 안 돼요. 이제 빌드업 구사가 이제 어려우면서 보다 더 좀 턴오버가 좀 많아질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경기는 좀 마요르카가 좀 비아레알의 그런 압박에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의 좀 전개 또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 좀 마요르카라고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마요르카의 좀 롱볼 비중이 이제 보다 더 좀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롱볼 비중이 좀 커지다 보면은 그 역습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무딜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마요르카가 지금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게다가 이제 비아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 전환이 좀 빠른 팀이다 보니까 그런 좀 수비 전환이 빠른 좀 비아레 상대로는 뭐 더더욱 좀 마요르카의 좀 역습이 그렇게 효과가 이제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비아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는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수비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에서도 비아레알이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비아레알의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양 팀의 그렇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크게 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도 그래도 비아레알이 홈에서 그래도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비아레알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아레알 승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중 바이르민인데 이제 프라이부르크. 자, 바이에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전승이 이제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챔스를 좀 병행하던 때랑은 달리 이제 A매치 휴식기를 좀 가지고 좀 돌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좀 상황이 더 나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홈에서 좀 프라이부르크를 좀 만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미넨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이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다시 또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좀 기반이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승패 본다고 하면 미넨 승에 마인승 보고 오늘 오바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미넨승 마인승의 3.5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레버쿠젠 경기. 자, 이 경기는 뭐 대체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난타전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좀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볼프스보다는 레버쿠젠의 이제 전체적인 뭐 경기력, 뭐 전력, 이제 뭐 조직력, 그리고 이제 공격 퀄리티 등 이제 다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뭐 원정이긴 해도 레버쿠젠이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랩 9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버쿠젠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사수나 대 이제 소시에다드 경기.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요거는 소시에다드 햄버브 이쪽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